안녕하세요. 스포츠큐브의 이승용입니다. 자, 오늘은 NFL 위크 7 정리로 돌아왔습니다. 무려 6팀이 바이 위크를 가졌습니다. 피츠버그, 버팔로 빌스, LA 차저스, 잭슨빌 제가이어스, 미네소타 바이킹스, 그리고 댈러스 카우보이스까지 6팀이 바이 위크를 가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4팀이 바이 위크를 가지는 주보다 한 경기가 적게 열렸습니다. 템파베이는 홈에서 시카고 베어스를 맞아서 38대3 대승을 거뒀는데요. 톰 브래디, 이 선수는 마치 톰 브래디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를 이번 시즌에 찍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모든 쿼터백 기록을 계속 갱신하면서 또 기록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요, 1950년 이후 홈에서 열린 첫 4경기에서 모두 패스 터치다운 4개 이상을 기록한 최초의 쿼터백이 되었습니다. 4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패스 터치다운 기록들을 세워가는 시즌입니다. 역대 쿼터백 중 처음으로 600개의 패스 터치다운을 기록한 쿼터백이 됐습니다. 톰 브래디 앞엔 지금 아무도 없고요. 톰 브래디가 지금 하는 쿼터백 하나하나가 새로운 쿼터백의 기록이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톰 브래디는 특히나 최근에 신인과의 대결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톰 브래디는 과연 양쪽 손에 모두 챔피언 반지를 끼우면서 은퇴를 할 수 있을지 젊은 쿼터백들의 분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저를 비롯한 많은 팬들이 주목한 경기는요, 테네시 타이탄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와의 경기였습니다. 과연 캔자스시티는 이번 시즌 들어서 처음으로 승이 패보다 많게 될 수 있을지, 캔자스시티의 수비진은 킹 헨리를 막을 수 있을지, 그리고 타이탄스는 이 좋은 기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된 경기였는데요. 경기 자체는 싱겁게 끝났습니다. 캔자스시티는 킹 헨리를 막지 못했고요. 그리고 마홈스는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경기가 되었습니다. 타이탄스는 칩스를 27대3으로 24점 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캔자스시티의 감독인 앤디 리드는 타이탄스를 상대로 한 커리어 성적이 1승 8패가 되면서 자신의 화려한 커리어 중에 유독 타이탄스한테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킹 헨리가 다시 한번 빛났는데요.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러쉬로 빛나진 않았습니다. 조금 독특하게 빛났는데요. 러쉬 공격은 86야드에 터치다운이 없었습니다. 다른 런닝백이었다면 86야드면 굉장히 좋은 경기였겠지만 130야드, 140야드를 계속 기록해온 데릭 헨리로서는 86야드면은 그냥 괜찮은 경기였다 정도 되는데요. 터치다운도 기록하지 못했지만 데릭 헨리는 첫 득점을 패스 터치다운을 기록했습니다. 리시빙 터치다운이 아니고 패스 터치다운, 여러분이 제대로 잘 들으셨습니다. 테네시 타이탄스는 트릭 플레이를 통해서요, 데릭 헨리가 런닝백 포지션에 있다가 공을 잡고 타이트엔드인 프로이트에게 5야드 패스를 성공시키면서 데릭 헨리는 오늘 러쉬 터치다운, 리시빙 터치다운 말고 패스 터치다운을 또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데릭 헨리는 이번 시즌 리시빙 터치다운, 패스 터치다운, 러쉬 터치다운을 모두 기록한 런닝백이 되는 독특한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자, 캔자스시티는 공격력마저 지금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수비가 정말 안 됐지만 그래도 공격으로 버텼는데 오늘 경기에서 단 3점 득점에 그치면서 마홈스 데뷔 이후 10점을 넘지 못한 최초의 경기가 되었고요. 2016년 위크 4 이후 전반전 무득점을 기록한 최초의 경기가 되었습니다. 패트릭 마홈스는 풀타임 쿼터백이 된 이후 4시즌 동안 단 한 시즌에서도 18개 이상의 기브어웨이를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시즌은 지금 7경기만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17개의 기브어웨이를 기록하면서 팬들도 그리고 팀 관계자들도 큰 걱정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캔자스시티의 공격이 시즌 후반에는 살아날 수 있을지, 패트릭 마홈스는 우리가 알던 그 패트릭 마홈스로 돌아올 수 있을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캔자스시티 수비진은요, 이번 경기에서 터치다운 3개 이상을 허용을 하면서 2002 시즌 이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첫 7경기 중 6경기에서 터치다운 3개 이상을 허용하는 그런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29번의 캐리, 그리고 2번의 캐치, 그리고 하나의 패스 터치다운을 기록한 데릭 헨리가 다음 경기에서 또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에 참가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테네시 타이탄스와 캔자스시티 칩스만큼이나 주목을 받은 경기가 있다면 신시내티와 볼티모어의 경기였는데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톰 브래디를 이어서 새로운 세대의 정통 포켓 쿼터백의 대표가 될 조 버로우와 듀얼 스랙 쿼터백의 대표격인 라마 잭슨의 대결이었습니다. 볼티모어가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상이 볼티모어가 손쉽게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조 버로우는 416야드의 패스야드에 3개의 패스 터치다운, 1개의 인터셉션을 기록하면서 113.5의 패서 레이트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조 버로우와 라마 잭슨의 이번 대결은 조 버로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신시내티 팬들로서 반가운 거는 조 버로우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고 바로 자말 체이스가 가장 유력한 신인왕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시즌 드래프트에서 신시내티는 조 버로우에게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LSU에서 조 버로우의 페이버릿 타겟이었던 자말 체이스를 드래프트합니다. 자말 체이스와 조 버로우는 2년 전 조 버로우가 LSU의 쿼터백으로 있을 때 가장 많은 터치다운 패스를 주고받은 듀오입니다. 조 버로우와 자말 체이스가 대학 리그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런 다이나믹 듀오의 모습을 보여주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 버로우와 자말 체이스는 이번 시즌 시작하자마자 매 경기 터치다운을 기록하고 있고요. 드디어 리그 최고의 수비를 자랑한다는 볼티모어를 상대로 8개의 패스를 성공시키면서 201야드 그리고 1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자말 체이스가 조 버로우와 얼마나 더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줄지, 톰 브래디, 그론키 못지않은 호흡을 보여줄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시즌 최고의 수비를 자랑하는 볼티모어는요, 이번 시즌 들어서 처음으로 상대팀 한 명의 리시버에게 100야드 이상의 리시빙 야드를 허용하는 그런 경기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쿼터백 얘기를 했는데 이 선수도 빠질 수 없죠.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스의 맥 존스.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스는요, 뉴욕 제츠를 54대 13으로 이기면서 맥 존스는 벌써 데뷔 후 3승을 거뒀습니다. 슈퍼루키 트레버 로렌스가 아직 1승밖에 거두지 못한 거를 생각한다면 맥 존스의 기세가 조금 더 빠르기는 합니다. 맥 존스 같은 경우는 뉴잉글랜드 시스템에 굉장히 잘 적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뉴잉글랜드는 빌 벨리척이 만들어낸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 풋볼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맥 존스가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에 최대한 잘 적응해서 이 시스템을 최대한 이해하고 활용하는 쿼터백이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술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와 숙련도가 매 경기가 갈수록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맥 존스는 이 경기에서요 307야드의 패스야드를 기록하면서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는데요. 페이트리어스가 54점을 내고 551야드 이상의 공격야드를 기록한 것은 톰 브래디 시대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맥 존스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고 있는 팬들이나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맥 존스가 현재 거둔 3승이 모두 다 상대팀 쿼터백이 신인 상황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신인 쿼터백을 상대로만 3승을 올렸기 때문에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 베테랑 쿼터백이랑 베테랑 팀을 상대로도 승리를 할 수 있는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런 의견도 많습니다. 맥 존스의 현재 페이스로 봤을 때는 톰 브래디가 떠난 뒤에 뉴잉글랜드의 리빌딩 프로세스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짧게 끝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기는 애틀란타가 마이애미를 30대 28로 이긴 경기인데요. 이 경기에서는 구영애 선수가 빛이 났습니다. 구영애 선수가 최근 몇 년간 계속 1년 계약만을 맺으면서 조금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작년 시즌에 최다 필드골 성공 그리고 최다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NFL의 주전 키커로 자리를 잡는가 싶더니 이번 시즌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이번 주 애틀란타의 승리를 장식하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구영애 선수는요, 지난 시즌 37개의 필드골을 성공시키면서 필드골 성공 부분에서 1위에 올랐고요. 그리고 키커들 중에서 144점을 득점하면서 제이슨 샌더스, 다니엘 칼슨과 함께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종료 3초를 남기고 구영애 선수가 36야드짜리 필드골을 성공시키면서 팀의 승리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구영애 선수는 이 경기에서 3개의 엑스트라 포인트 그리고 3개의 필드골을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필드골 같은 경우는요 33야드짜리 필드골과 36야드짜리 필드골 2개를 성공시켰습니다. 구영애 선수가 차저스에서 나오고 2019년에 애틀란타와 계약을 할 때 연봉이 $16,000였던 거를 감안한다면 이번 시즌 1년 계약이긴 하지만 $92만 연봉은 엄청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도 이런 활약이 계속된다면 제 생각에는 지난 3년간 이어져 왔던 1년 단기 계약 대신에 장기 계약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머지 경기들의 결과를 살펴보면요. 클리블랜드는 덴버 브론코스를 17대 14로 이겼고요. 뉴욕 자이언츠는 팬더스를 25대 3으로 이겼습니다. 그린베이는 워싱턴 풋볼팀을 24대 10으로 이겼고요. LA 램스는 디트로이트 라이언스를 28대 19로 이겼습니다.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는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33대 22로 이겼고요. 애리조나 칼디널스는 텍산스를 31대 5로 이기면서 7연승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콜츠는 49ers를 30대 18로 이겼고요. 뉴올리언스 세인츠는 시애틀을 13대 10으로 이겼습니다. 40대 중반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운 기록을 써나가는 톰 브래디, 그리고 7연승의 기록을 이어가는 카일러 머리, 영건 쿼터백들의 활약, 캔자시티의 부진, 킹 헨리의 질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그 최고의 키커로 거듭나고 있는 구영회의 활약,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위크 7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위크 8 요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